네, 좋은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마당 우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재환입니다. 시영 씨, 얼마 네. 전에 저희 아들이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어서 네. 제가 이제 못하게 하려고 옆에 딱 갔는데 희한한 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 단어요? 네, 어그로 끈다, 고인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집에서 무슨 갑자기 뜻인지 아시겠어요? 고인물이다. 모르겠죠. 물이 맛이 없었나? 그러니까 무슨 어그로 말이죠? 끈다는 거는 네. 이게 신조어인데 네.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그런 말이고 고인물이라는 건 그 온라인 게임상에서 고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전혀 예상을 못하는. 그러니까 아니, 저도 와. 뭐 아나운서로서 나름 신조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야 이게 어린아이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세대 세대 차이가.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재환 씨뿐만 네.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빠들이 공감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엄마하고는 이런저런 얘기, 시시콜콜한 얘기 다 하거든요. 하죠. 예. 그래서 엄마들은 대충 좀 아는데 아빠하고 아이들은 대화가 사실 많이 없어요. 맞습니다. 특히나 또 네. 이제 사춘기 넘어가면 사실 뭐 엄마랑도 대화를 잘 안 하고요. 그 전에는 또 아빠들이랑은 뭐 아예 어릴 때부터 사실은 좀 서먹서먹한 관계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특히나 또 저보다 이제 선배 세대 아버지들은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도 상당히 강인하신 분인데 네. 요즘 따라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좀 훌쩍훌쩍 정말요? 훔치시는 네. 게 아빠의 마음을 좀 알아야 함께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자주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강연을 또 준비를 네. 했습니다. 중년 남성들, 우리 남편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네. 공감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윤용인 작가를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쭉 제가 써왔던 글의 주제는 그 중년 남자 특히 많이 썼습니다. 중년 네. 남자에 관련된 책들. 특히 사람 심리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썼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 뭔가의 심리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아프구나 뭔가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구나라고 할 때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이 처방을 또 같이 해주듯이 네. 진단만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이쪽 관련된 여러 공부들을 좀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 스트레스를 갖다가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굳이 뭐 중년만을 대상으로 하진 않고 회사에서 일반 직장인들도 엄청 많이 이 감정 노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힐링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그렇군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년 남성에 대한 뭐 심리 연구라든지 또 뭐 글을 쓰시게 된 그런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중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건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글을 쓰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게 거의 맞는 것 같고요. 결국 제 얘기고 왜냐하면은 제가 중년일 때 중년에 대한 마음을 또 이런 상황을 고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제가 한 13년 정도 작가 데뷔한 지가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 책을 10권 정도를 썼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다작을 하는 셈이잖아요. 네. 근데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책을 계속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제가 세운 어떤 하나의 원칙, 책을 쓰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원칙입니까? 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자신의 상황에서 이야기를. 글을 쓰자. 그래서 네. 제가 첫 번째로 낸 책이 우리 애들이 이제 지금 뭐 20살이 다 넘었지만 네.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육아책을 썼습니다. 네. 그 시기잖아요. 애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뿐이잖아요. 그때 이제 육아책을 쓰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장들의 마음은 또 어떤 것이냐. 왜 그렇게 주말만 되면 산에 가자 그러느냐. 맞아요. 이럴 때 우리 사장님의 마음은 뭐냐. 네. 그리고 왜 이렇게 회식을 좋아하는 것이냐. 그리고 진짜 일 잘한다고 할 때 그게 진짜 마음인가. 그래서 사장의 재밌겠다. 본심에 관련된 책도 네. 쓰고 남편의 본심에 관련된 책도 쓰고 이야. 쭉 그 상황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네. 제가 예. 중년이 되면서 이제
야, 이 중년이 되면서 그 중년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들이 또 있구나 하면서 그렇죠. 예, 중년에 관련된 네.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중년 남성 저희 아빠 그리고 곧 중년을 맞은 우리 신랑에 대한 고민을 제가 깊게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항상 여자들만 고민이 많다라고 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참 말이 많은 편이지만 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대화를 잘 못해서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런 중년 남성들 우리 아버지 그리고 뭐 남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저거 보세요. 모른다니까요. 중년 남성에 대한 고민을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남편들은 네. 고민이 없는 줄 아는데. 네, 그죠?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 뭐 이게 도대체 중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야? 뭐 이런 네, 개념 처음에는 정도부터 네. 헷갈리잖아요. 네. 40대 후반부터 40대? 중년 아닌가요? 뭐 제가 나름대로 세운 거는 뭐 이게 뭐 어떤 방식으로 뭐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정할까요? 제가 그냥 경험 속에서 네. 요즘에 중년을 보면 45세부터 60살까지 정도를 아. 45세에서 시은 정도는 초중년 정도로 보고 네. 우리가 60살 정도까지를 이제 중년 정도로 보는데 네, 네. 그 이후는 이제 장년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중년의 고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따 강연 때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네. 소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또는 내 남편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왜 얘기를 하라 해도 이렇게 얘기 안 하면서 또 뒷모습이 저렇게 쓸쓸해 보일까 이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하겠지만요. 네. 어쨌든 이 중년에 대한 나이대를 정하는 것만큼이나 저는 그냥 최근에 중년은 신중년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싶어요. 신중년. 신중년.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보다 윗세대들 흔히 말하는 베이비 부모 네. 세대라고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58년 개띠로 대표되어지는 네. 그 세대는 낀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으로 부모를 모시면서 자식을 본인은 부양을 받지 네, 못하는 네. 이런 샌드위치 세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들의 고민이 있듯이 신중년은 또 다른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고민은 뭐 저희가 차근차근 네. 풀어가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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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단지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성까지도 해당되어지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럼 이런 부분을 또 힐링법을 또 어떻게 가질 것이냐는 알겠습니다. 강연을 통해서 같이 네.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침마당에는 꽃중년이 계시거든요. 네, 우리 계시죠. 감수성이 네. 풍부한 김상엽 박사님. 네. 예, 예. 혹시 내가 중년이다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네. 이 글을 딱 볼 때 안경을 벗어요. 그래서 중년은 네. 그 노년 입에서부터 아닙니까, 온다. 박사님? 약간 노년 같은데. 그거. 중년이시고. 변호사님은요? 언제? 저는 예. 아무래도 여자들도 신체적인 거. 아, 이제 맞아요. 갱년기가 변화, 오면서 이렇게 무기력증해지고 우울증 올 때 내가 이제 드디어 중년에 들어섰구나. 이렇게 좀 우울해지죠. 네. 오늘 강의 같이 잘 들으시면 아, 진짜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아니 그 아버지를 주제로 쓴 책이 경남 지역 도서관에서 최우수 도서에도 아, 선정이 됐다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어떤 이제 얘기인가요? 감사하게도 원래 전국적으로도 이제 이게 세종문화도서 추천도서가 됐었는데 특히 경남 지역에서 사서분들이 뽑은 네. 우수도서로 되면서 제가 이제 경남 쪽 도서관에 많이 강연도 많이 다니고 네. 또 그런 이제 재작년에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책이 어떤 예, 책인가요? 이게 제목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네. 아마 이 책은 제가 볼 땐 누구나 자기 현관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실만의 고민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아이를 키우면서 네.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이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위로도 좀 받으셨던 것 같고 특히 저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완성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 나이가 1살이면 아빠 나이도 1살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성장되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좀 이 책을 통해서 담고 싶었어요. 근데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가 많이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연의 주제가 중년의 힐링법이에요. 네네. 중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알아두면 좋을 내용일 것 같은데요. 강연 바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희 작가의 강연 큰 박수로 함께 해주겠습니다. 네. 아까 앉아서 인사했으니까 이제 서서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다면 짧고 좀 길다면 또 길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우리가 좋은 이야기도 좀 나누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 관련된 책을 소개를 드렸었는데 책은 올해 1월달에 나온 책은 또 다른 책입니다. 그 네. 책은 이쪽에서 제가 하나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예, 이 제목이 내일 일은 여전히 잘 모르겠지만이라는 책이거든요. 네. 예, 우리가 내일 일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정말 조금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중년이 언제냐 하니까 박사님께서 또 변호사님께서 네. 몸에서부터 나타난다. 네, 신체 중년은 눈에서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원래 이 책의 전 가제는 노비 문장이라는 거였어요. 노비 문장. 노는 노한 이후에 비로소 비로소. 보이는 문장이라 그래서 근데 거꾸로 이제 우리가 눈이 더 나빠져서 어렵긴 하지만 거꾸로 나이가 들면서 보이지 않던 문장들이 보이기도 시작합니다. 네.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년분들이 또 같이 기억했으면 좋을 문장을 통해서 조금 더 우아하게 나이 드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중년에 관련된 특히 중년 남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쓰고 싶었는데 출판사에서 저한테 마지막 책이 이 교정하는 과정에서 중년 또는 남성 이런 단어는 다 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왜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예. 아니 당연히 그분들 좀 읽으라고 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위로받으시라고 네. 여러분도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고 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출판사에서 했던 얘기는 정작 아저씨들은 책을 안 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아이러니하다. 책방에 가면은 거의 1등에서 10등까지 베스트셀러 중에 1등에서 10등까지 거의 한 5권은 다 힐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마음과 관련된 얘기들. 네. 그런데 이 책들은 누가 읽냐면 20대, 30대 여성분들이 많이 읽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중년책을 내는 건 좋은데 정작 볼 사람들은 보지 않으니 안 보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씁쓸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모 방송국에서 이 중년 남성 토크쇼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방송국은 여성 토크쇼가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던 방송국에서 네. 그럼 여자들 우리 저 중년 여성들만 이렇게 토크가 히트 친다면 남성들도 히트 치지 않겠느냐 이래서 기획을 한 거예요. 그럼 남자들이 모여서 여보 나도 이런 고민이 있어. 네. 세상아 나도 이렇게 힘들어 내 말 좀 들어줘. 기획 의도가 되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저한테 출연 제의가 왔을 때 그럼 우리 그 제목을 좀 정해달라 그래서 고추장으로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추장? 뭔가 예. 이제 좀 되게 토속적이고 좋잖아요 네. 고추장이. 네. 근데 결국은 잘렸습니다. 저는 사실 약간 중의적인 그 표현을 좀 쓰긴 했는데 네. 남자들의 대화로 뭐 고추장이라는 토속적인 단어 속에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결국은 단어는 이제 잘리고 다른 제목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 11회 정도까지 되다가 아유, 왜요? 애석하게도 처음에 기획 의도는 많은 남성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했는데 네. 시청률이 안 나왔나? 너무 골든 타임이었어요. 사실은 토요일 날 네. 8시 와. 20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문제는 그 시간에 TV를 보시는 분들은 중년 여성분들이세요. 다 드라마 보시거든요. 네. 주말 드라마. 그리고 이제 중년 여성들이 보시다 보니까 남자들이 막 여보 이런 거 되게 서운해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성분들이 이 채널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욕하는 거야? 딴 데 봐야지. 돌려버리니까 자꾸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좋은 얘기만 하니까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네. 근데 이게 중년 남성만이 아니고 네. 제가 알기로는 어떤 TV 프로그램이든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토크쇼는 거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유재석 씨가 나와서도 안 됐어요. 네. 그만큼 남성들이 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소외되어져 있는 거죠. 제가 굳이 오늘 힐링법 부분에서 중년이라는 표현 대신에 좀 더 구체적으로 중년 남성을 들어가고 책도 중년 남성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네. 물론 저희는 조금 있다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힐링법을 같이 해볼 겁니다. 네. 그런데 왜 중년 남성이라 했냐면 저는 이 힐링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상담센터도 가보고 또 가족 치유하는 데도 가보고 명상센터도 가보고 너무나 많이 다녀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림 치유, 뭐 연극 치유 99%는 다 여성분이에요. 여성분들은 거기서 자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얘기하고 울고 우리 애가 이렇게 힘들어요 얘기하고 우리 남편이 이래요 얘기하고 서로 허그하고 울고 이러면서 풀어요. 남성분들은 거의 1%예요. 저 혼자 가면은 정말 무슨 요가 학원에
여성들이 있는 데서 저 혼자 있는 것처럼 이상한 눈빛으로 제가 받기도 해요. 네.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고민 많은 이 남성들은 다 어디 가 있는 것이냐.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이런 걸 쓰면서 이런 책을 쓰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의 고민이 대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 중년 남성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의 고민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노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있고 네. 남성분도 갱년기가 있잖아요. 저는 남성 폐경기라고도 얘기를 저는 또 따로 하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막 소주를 예전에 뭐 3병을 먹었는데 이제 1병만 먹어도 취해 막 이런 거. 예, 그 전에 딱 뭐 마시면 아침에 박사님 나와서 얘기예요. 박사님 그러시죠. 그 전에 해장국 딱 먹으면 겉들였는데 지금 막 벽을 기어 막 이런 네. 몸에 나타난 문제들. 뭐 이렇게 휴대폰 하나 보려고도 야 이렇게 보면서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 뭐 이러잖아요. 이런 신체적인 이제 이런 문제점들에서 오는 우울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두 번째는 이제 50대로 접어들면서 왕성한 회사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물러나는 시기입니다. 네. 그죠? 이러면서 명퇴라든지 또는 정년 퇴직 이러면서 아직 나는 왕성하게 일해야 되는데 왜 사회가 노인네 취급을 하지? 라고 생기는 문제. 이게 두 번째의 이 현실적인 문제죠. 근데 사실은 남성분들이 이런 얘기는 그냥 누구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고민을 나눌 수 있는데 혼자서 끙끙거리는 문제는 3번째 문제예요. 3번째 문제는 혼란스러운 겁니다. 혼란스러운 거. 어떤 혼란이냐면은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그냥 특별하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되게 건강했고 관계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은 어렸을 때 우리 아빠 최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왜 내가 50이 넘고 애들은 20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나랑 멀어지지? 왜 내 얘기를 이렇게 힘들어하지? 와이프는 나랑 더 쉽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 이런 거예요. 사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우리 미투 운동, 페미니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회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진보적이고 진화적인 하나의 운동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죠? 예,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운동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박수를 치면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 이 현재의 중년 세대가 옛날에 회사를 다닐 때는 미스터 윤이라는 호칭을 일상적으로 들은 세대입니다. 예, 제가 회사 처음에 들어갔을 때 미스터 윤 그랬어요. 미스터 윤 복사해와. 그럼 여성분들에게는 미스 김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럼 우리는 뇌 속에 미스터 미스라는 부분 자체가 뭐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미스 김 그러면은 어때요? 예, 이게 뭐 성희롱까지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의식 없는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죠? 이전에 내가 기준적으로 알고 있었던 부분 자체가 말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다 문제가 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내가 친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다 문제가 돼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왜 아이는 내가 분명히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 너무 꼰대야. 네. 네. 그러면서 서로 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네. 아까 우리 MC 분께서 언어적인 부분에서 뭐 어그로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는데 그건 단어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행성에서 온 다른 별나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서 스스로가 외롭고 고립되어지는 겁니다. 쓸쓸해지고 이런 얘기를 친구들하고도 못해요. 왜? 찌질하다고 할까 봐. 그러니까 혼자서 속으로 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민에 대해서 내가 문제 있나? 얘기 못하고. 사실은 만나보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 고민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남성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우아하게 나이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건 제가 조금 더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중년으로서의 각자 갖고 있는 자기의 쓸쓸함이라든지 힘듦이라든지 고립되어지는 부분 자체를 어떤 방식이든지 소통을 통해서든 해결을 해야 되고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그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우아하게 나이 드는 방법이 될 겁니다. 우아하게. 네. 우리 여러분들 다 우아하게 나이 들고 싶으시죠? 네. 예쁘게 나이 들고 싶으시잖아요. 네. 나이 잘 먹었다 이런 얘기 듣고 싶고 네.
남성분들은 어쩌면 우리 남성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내가 혼자서 고민하고 있었던 나의 고립되어진 외로움과 고립감을 벗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이 차트를 제가 준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자, 우아한 나이듦에 대하여 저도 우아하게 나이 들고 싶네요. 갑자기 목소리 톤이 변했네요. 우아해졌나요? 네. 자, 우아한 나이듦에 대하여 5입니다. 네. 짜잔. 아하. 단체 문자 안 문자. 보내기. 네. 이거 뭔지 알겠어요. 회사에서 맨날 네. 오는 단체 문자. 예, 아시죠? 네네. 이게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고 내가 보는 것이 예쁘고 내가 본 문장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나 무슨 홍익인간적인 정신이 발현돼가지고 혼자만 그 좋은 걸 갖기 힘드니까 네. 나눠주고 싶어요. 네. 나눠주고 싶고. 나눠주시죠. 그리고 간혹 그런 거 있어요. 나눠주시더라고요. 그 풍경 사진 예쁜 거 맞아, 찍어서 맞아. 나 뭔지 알겠어. 돌리시는 분들. 네네네. 나 혼자 감동받는 게 근데 너무 저도 미안해. 가끔 그런 생각 들거든요. 네. 벚꽃 예쁜 거 보면 찍어서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시 얘기예요. 같은 거. 시 같은 제가 네. 이제 그 전에 어떤 칼럼을 쭉 정기적으로 쓰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는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주로 보시는 잡지예요. 예, 거기에 이제 글을 제가 쓰게 되면 이 옛날 어르신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장년이죠. 이분들의 특성은 굉장히 본인의 감정 자체를 이제 엽서로 막 써가지고 네. 막 지적도 하고 굉장히 잘 봤다고 얘기해요. 네. 어떻게 보면 옛날에 디지털적인 이런 향수가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한 번은 저한테 계속 메일이 오니까 제가 답을 잘 봤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 잡지사에 계셨던 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편집장님께서 윤 작가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네. 잘못하다가는 그 문자나 메일 폭탄 받을 수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이게 뭐죠? 그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내드리고 나면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한 통 보내는 게 아니라 10통 막 아침마다 막 뭐 맞아요. 좋은 아침 좋은 소식 예. 막 이런 걸 막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난처한 것이 뭐냐면 이 카톡이라든지 뭐 이런 메신저 SN, 자체가 예, 젊으신 분들은 되게 이제 많이 익숙하게 보시지만 네. 이게 잘 안 쓰셨던 분들한테는 되게 신기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공예잖아요, 공예. 그러니까 네. 야, 이걸 받아놓고도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보냈는데 며느리가 이걸 보고 나면 또 그게 또 희한하게 봤는지 안 보는지 다 체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매번 아버님 잘 봤어요. 이렇게 매번 아침마다 보낼 수도 없으니까 네. 이것도 고민인데 그래도 아무 말 안 하자니 괘씸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고민을 안겨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욜로 시대라 그래서 욜로 자기 혼자 자기 행복을 스스로가 느끼고 소비하는 시대예요. 네, 우리 중년 이후도 네. 좋은 거 있으면 그냥 굳이 나눠주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 즐기시라. 혼자. 네, 그게 우아하게 나이 드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4위 볼까요? 네. 자, 4위. 오. 충조평. 충족평판 안 하기. 야, 근데 이 충족평판 안 하기는 혹시 이 충족평판이 뭔지는 아시나요? 네.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그 베스트셀러죠. 그 한 지금 20주째 계속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책 중에 그 정신과 정혜신 박사님이라고 당신이 옳다라고 네, 하는 네. 책을 쓰셨어요. 흔히 이제 이게 공감에 관련된 책이고 집밥과 같은 적정자기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CPU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응급소생술처럼 마음의 응급소생술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책은 거기서 그 아주 단순해요. 공감이에요, 공감. 네. 공감. 그 공감이 뭐냐 할 때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게 충족평판입니다.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 사이에 운전하다가 엄청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네. 예. 왜 이렇게 많이 싸웁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실제 경험인데, 흔히 제가 이제 강연자들이 제 친구 얘기해요. 그러면 대부분은 자기 얘기입니다. 제 친구 얘기인데. 맞아요. 본인 얘기를 보통 내 대부분 친구 친구 얘기인데 얘기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일테면은 옆에서 이 아내분께서 운전을 이렇게 해요. 옆에서 이제 남편분이 조수석에 타고 있습니다. 이제 아내분이 이제 얘기합니다. 같이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니까. 여보나 이번에 그 상사가 새로 왔는데
회사 그만두고 싶어. 너무 힘들어. 그 상사랑 맞추기가. 그 고민을 얘기해요. 네. 자, 이제부터 공감에 대한 반응이 시작됩니다. 예, 대부분의 반응은 이럽니다. 왜? 물어봐요. 네. 그러면 아니 내가 그 보고서를 내라 그랬는데 일주일을 내가 좀 늦게 내서 너무 바쁜 게 많으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그렇게 대놓고 표적처럼 그렇게 나한테 미워하는 거야. 네. 이제 이렇게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당신이 지금 15년 동안 회사 다닌 것도 신기하다. 이래요. 아니 입장을 한번 바꿔보고 생각해봐. 당신이 상사라면 당신 같은 부하 직원 좋겠어? 왜 이렇게 사회 물정을 몰라? 기분이 확 상하네요. 그래서 갓길에서 세워놓고 싸우잖아요. 아우. 그 뭐 했어요 지금? 충고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통과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 우리 기본적인 거기서 말하는 공감은 뭐냐면 여보 나 회사 너무 다니기 싫어 나 그만둘까 봐 그러면 그냥 들어주고 나서 네. 당신 많이 힘들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런 얘기를 해?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네. 엄마는 학교 가기 싫어. 야, 너, 뭐가 되려고, 이 자식아? 아빠가 뭐 본인 많이 그러잖아요. 아빠도 그럴 때 있었어. 지금 너 그럼 나중에 군대, 이것도 제 친구 얘기예요. 너는 이렇게 하면 너 나중에 군대 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너 사회 나와서 어떻게 하려고. 네. 이거 지금 뭐예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 그럼 아이가 알겠어요. 시무룩하게 딱 하면 뒤에서 아싸, 내가 정말 조언 잘했어. 절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가죠. 아빠가 어떻게 해요?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아유 우리 아들 많이 힘들구나. 무슨 일 있었어? 아빠가 얘기 좀 들어줄까?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해. 이게 공감. 네. 그죠? 네. 그래서 사위가 충족병판 안하기입니다. 네. 쉽지만은 않으실 진짜 것 어려워요. 같아요. 근데. 힘들어요. 그 제대로 좀 쉽지 하기도 않을 것 참기 같아요. 힘들어요. 네. 말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우아하다는 게 쉽게 되겠습니까? 아, 우아하죠. 노력을 어렵지만. 해야 돼요. 연습이 네. 필요하겠네요. 네, 자, 그런 우아한 나이듦에 대하여 3위. 자, 가족 이야기 안 하기. 그게 뭐예요? 제가 네. 작년에 그 오페라를 제가 했었어요. 예. 오페라를 한 게 이 아마추어 오페라를 오디션으로 뽑아서 네. 오페라 무대에 세우는 서울시에서 그런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오디션을 봐서 10명에 뽑혀서 와. 그래서 그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라고 네. 이야. 했어요. 네. 이야. 그 연기 수업도 막 받고 네. 네, 제가 지금 벌써 카메라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까? 이게 다 네네. 그때 연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발성도 하고 음악 합창도 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저희하고 처음 오디션 때 최고령자분이 73살 네. 어르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배들은 물론 젊으신 분도 많았고 얼마나 이 아름답으니까 어르신이 자기의 인생에 이렇게 아름답게 도전한다는 네.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막 이렇게 존경하고 같이 식사도 다니고 이랬는데 한 몇 주 정도 지나서부터는 은근히 슬쩍 자꾸 같이 다니는 것에 부담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분이 밥 먹을 때 차 마실 때 술 한잔 할 때 우리 큰애가 이번에 어디 대학을 나와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미국으로 어디 가는데 가족 자랑.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아니 우리가 우리 손주가 또 어떻고. 뭐, 네. 내가 아무리 예쁜 강아지 얘기를 이거 사진 좀 봐 그래도 친구가 보여줘도 이거 5분 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면 니네 집 강아지 내가 왜 봐 이러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남의 집에 대한 애들 얘기가 뭐가 그렇게 흥미롭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까 5번째 단체 문자 보내지 말자 할 때도 요새는 다 개인이 자기 만족을 하는 네.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런 책에서 이 시모주 아키코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번 NHK에서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이분이 책을 씁니다. 네. 가족이라는 병. 이 중에 한 문장을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읽어드릴게요. 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무수한 일을 화제로 삼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남 얘기다. 예. 맞는 것 같아요. 3분의 1은 남자와 여자에 관한 얘기. 네. 예.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필요한 얘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2는 하나마나 아무 상관없는 네. 얘기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가족 얘기는 어디에 속할까? 남 얘기다. 남 얘기. 예. 3분의 1이나 그런 화제에 할애하다니 놀랍다. 그런데 이 병이 왜 골치 아프냐면 한 번 걸리면 낫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족 얘기는 하지 말자. 그래도 하고 싶어지면 꾹 참고 말을 삼키자. 예, 가족 얘기를 꺼내려는 상대에게는 말려들지 않도록 화제를 바꾸자. 네. 아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관심사가 자기한테 향하지 않고 타인에게 향하니까 그렇죠. 그죠? 예, 우리가 모든 것은 자기한테 향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차라리 그 말 듣는 게 나아요. 예. 우리가 평화적인 대화법이라는 얘기할 때 평화적인 대화법, 비폭력 대화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폭력적이지 않은 대화의 가장 핵심은 비폭력 대화는 나를 주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은 너 뭐가 되려고 그래? 그거는 너를 향하잖아요. 네. 그때 엄마가 할 수 있는 좋은 얘기는 네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엄마가 내가 마음이 아프다. 네. 다르잖아요, 표현이. 네, 네. 너 뭐가 되려고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쓸쓸하고 힘들어. 다르잖아요. 그죠? 예. 이제는 자기 얘기를 좀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네. 예,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가족 이야기가 네. 아닌 자기 이야기를 하라는 뜻이네요. 자, 우아한 나이듦에 대하여 그렇다면 2위. 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샤이해지기. 샤이해지. 샤이해지기. 샤이해지기. 예. 어떤 뜻일까요? 우리 박사님은 샤이해지기라는 단어 들으니까 어떤 개념이, 그림이 이렇게 잡히세요? 글쎄요, 전체적으로 좀 예민해진다 할까? 여러 상황에 대해서 좀 예민해져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진지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갑자기 목소리 조용해지고 샤이해진 것 같은데. 샤이해졌어, 내가. 원래 안 이러셨는데 오늘. 샤이해진다라고 네. 하는 것은 사실 영어로는 이제 부끄럽다는 네. 뜻이잖아요. 네. 부끄러워지기가 과연 우아함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실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아함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네. 다른 한국말로 대체하기가 조금 그거보다 차라리 샤이해지기가 나은 것 같아서 제가 샤이해지기라고 이번 책에도 썼는데 네. 이제, 제가 여행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젊어서부터 한 60개국 정도 다닌 것 같아요. 네. 그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특히 여러 나라들을 다녔지만 이제 일본도 가까운 나라니까 많이들 다 가시잖아요. 네. 중년 남성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중년들만 보여요. 어디 가든지. 일본 중년과 한국 중년 좀 어떻게 다를까 이제 이렇게 네. 관심을 갖죠. 우리가 뭐 일본 사람들을 좋아하고 나빠하고 역사가 어떻고 그거와는 상관없이 여행으로서의 그냥 평가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인사 잘하고 할 때 하는 거 볼 때마다 저런 거 배우자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 일본 사람 중년 남성들이 물론 굉장히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한두 사람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냐 그 오류는 우리가 인정하고 네. 제 눈에 바라봤을 때에 이분들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몸이 작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 자기의 행동폭이 아주 작습니다. 거침없이 막 이러게 아니고 네. 아주 작은 곳에 이렇게 있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있고 뭐 이렇게 신문 같은 거 보더라도 이게 쫙 펼쳐보는 게 아니라 네. 접고서 이렇게 봐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 안 주려고.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새 자존감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요. 네. 그죠? 자존감, 너 자신을 갖다가 키워라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저는 중년 이후에는 굳이 저 자존감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거침없이 당당하게 아니면은 뭐 이게 호탕하게 이런 거는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중년 정도 되면은 언변도 좋고 누구하고 싸워서 지지 않습니다. 운전장 같은 거 할 때 뭐 말싸움에서 지나요? 딱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병원 같은 데서 자기 대기 늦으면 누가 주로 소리 많이 질러요? 젊은 사람들이 합니까? 아니에요. 네, 그죠? 식당에서 좀 음식 좀 잘못 나오면 누가 이렇게 소리 질러요? 그잖아요.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년 되면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나이가 중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 뭔가 이 거침없고 당당하다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역으로 보자는 거예요. 네. 저는 약간 저 사람이 저기 있나 없나 그림자 같아. 차라리 저는 그게 더 낫다고 봅니다. 예, 그게 그냥 꽃처럼 앉아 있는 나이. 그래서 차라리 많이 말하지 않고 많이 듣는 나이. 그게 저는 좀 샤이해지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내가 점점 존재감이 적어지고 그래서 작은 것에 분노하고 작은 것에 토라지고 이런 것에 고민하시는데 역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네. 내가 좀 작아지면 어때?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밀려나면 좀 작아지면 내 집에서 좀 밀려나면 그러면 뭐 그 자리를 우리 애들이 채울 거니까 네. 이런 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대망의 1위. 자, 드디어 궁금합니다. 1위입니다. 와, 궁금해지는데 우아한 나이듦에 대하여 1위는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힘들 것 같은데. 네. 힘들죠. 다 내 말이 맞고 이게 네. 아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나이가 네. 들수록 더 맞는 얘기를 많이 네. 하시기는 하는데 좀 우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예, 내가 맞다고 생각할수록 우리 중년은 외로워질 겁니다. 제가 육아집까지 쓸 정도로 아이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또
저희 세대가 특히 그래서 신중년이라는 부분이 외로운 부분은 뭐냐면 나름대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뭐 가사 분담도 잘하고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냈던 세대예요. 이전에 아빠 세대하고 다르게. 그런데 그래서 아이가 클 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아이와의 대립, 좀 갈등,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에서 더 혼란을 느끼는 세대이기도 하죠. 저 역시도 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와 되게 친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이하고는 같이 심지어 여행을 이렇게 우리 애들 2명의 사진인데 애기들 어렸을 때는 매주마다 여행을 다니면서 네. 우리는 또 인터넷과 굉장히 친한 세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블로그라든지 저희가 뚜비뚜바 가정여행이라 그래가지고 매주 이렇게 올리고 그랬었어요. 제 계획대로 아이가 클 줄 알았습니다. 딸도 그렇고 사내도 그렇고 쑥쑥 잘 예쁠 줄 알았는데 네. 이 녀석이 14살 때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학교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크게 체벌을 했고 네. 근데 이 녀석이 집을 나갔습니다. 큰애가 집을 나갔는데 우리 때는 그냥 가출이라 그러면 어때요? 그냥 한 2박 3일 정도 있다가 해운대 가서 놀다가 서울에서 뭐 이렇게 갔다가 돈 떨어져가지고 친구 집에 놀다 가잖아요. 우리 애는 14개월 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14개월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바뀐 14개월이에요. 예. 제가 연락도 안 되는 상태. 저 지금 머리가 이렇게 좀 많이 이거 제 머리인데 저는 머리가 네. 다 빠졌어요. 제가 그 당시에.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네.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를 고민합니다. 얘는 14개월 동안 쉼터에가 있었는데 가족과의 면회를 일절 안 한 거예요. 다 거부한 거예요. 찾으러 가면은 안 만나고. 안 만나. 그럼 이제 우리 박사님 정신과에 계시니까 이제 이런 사례도 되게 많이 보셨을 것이고 그렇죠. 어떤 역학적인 조사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 그때는 왜 도대체 이유가 된지도 뭔지 몰랐죠. 네. 여하튼 그러한 되게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제가 스스로 마음이 많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학교 하루 이틀 안 나가는 게 큰일인 줄 알았는데 안 나가면 어때가 됐고 나중에는 제가 하고 있던 모든 아버지로서의 기본적인 생각들이 안 뒤집어지는 상황입니다. 14개월 만에 애가 왔어요. 네. 와서 제가 그날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 있습니다. 제가 글을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와서 이제 그때 자기 누이가 고3이었으니까 고3이었고 얘가 중3 검정고시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저희한테는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지 누나를 데리러 가는 학교에 데리러 이제 애랑 같이 갔는데 그때 쓴 글이에요. 녀석이 집을 나간 후에 나와 아내와 딸은 가슴속에 동굴 하나를 갖고 살았다. 뼈 사길 바람, 내장을 녹일 눈물, 그 구멍으로 모두 다 들어왔다. 우리는 밤이면 소리 죽여 각각 울었고 아침이면 서로를 위로했다. 그렇게 14개월이 흘렀고 14살 아이가 15살 청년 같은 소년이 되어 오늘 집에 들어왔다. 우리는 모두 들떴고 나는 성경에서 집 나간 탕아가 돌아오자 마을 잔치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부모 마음과는 달리 녀석은 아빠가 끓여준 칼국수를 손님처럼 식탁 의자에 불안히 걸터 앉아 먹었고 소파에서도 오랫동안 비웠던 제 침대에서도 엉거추춤 어색해했다. 야자를 마친 딸을 데리러 14개월 만에 부자가 함께 학교에 갔을 때 딸은 제 키보다 커진 동생이 왜 목도리를 안 했는지 장갑은 왜 안 꼈는지 잔소리했고 낮에 이어 다시 본 동생을 놓칠세라 동생 발을 꼭 잡고 걸었다. 20발짝 뒤에서 나는 그들에게 들킬세라 꺾어 울었다. 부끄럽지도 자랑스럽지도 기괴하지도 일상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팠던 작년부터 오늘까지의 이야기. 내 아이와 내 가족의 이야기다. 소주를 마시는 내 앞에서 TV를 보는 너는 이제 소파에 누워있다. 너는 곧 예전처럼 긴장이 풀어지고 편안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끓는 사춘기를 아빠가 이제 제대로 바람막이 해줄 것이다. 우리는 오늘 4시 잠든다. 그걸로 족하다. 제가 이거 쓰면서 지금 읽으니까 또 그 감정이 확 올라와서 조금 마음이 좀 힘든. 그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가 50의 지천명이다 그러거든요. 중년에 중요한 게 지천명인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우리 뜻이 아니고 뭔가 흘러가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이. 그래서 지천명이라 했던 그걸 느끼게 하는. 네.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지천명 동의하고 저는 이제 우리가 부정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부정이 뭡니까? 아버지의 정이잖아요. 아버지의 정이죠. 저는 오랫동안 부정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부정은 뭐냐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부정할 때 긍정하지 않고 부정할 때
제대로 된 부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박사님이 말씀하신 지천명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아버지로서의 부정을 하고 다시 중년이 돼서 중년 상황 속에서의 고민이 됐을 때 저것을 벗어나고 좀 더 우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 말이 무조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되게 어렵죠. 네. 우리가 왜 꼰대란 말을 듣나요? 오랫동안 그냥 싸워왔던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어머니께서 많이들 많이 우셔서 막 이렇게 눈이 빨가시고 이러는데 제가 이런 것을 굳이 책에 쓰는 부분은 살아가는 집안 풍경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사실 네. 말 안 할 뿐이지. 아빠들도 대부분 제가 이렇게 아빠들 강연하고 중년 남성들 강연하고 그러면 저는 나중에 가서 손을 이렇게 잡고 얘기해요. 나만 이런 고민인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말하세요, 그냥. 술 한 잔 마시면서 말하고. 자기 얘기를 자꾸 해서 자기를 객관화 시켜보세요. 그게 오히려 힐링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5가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아, 정말. 네.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숙연해져가지고. 네, 저희 집안 얘기 같아요. 네. 어머니들 다들 우셨어요 지금. 네. 변호사님도 지금. 저도 눈물을 저희 흘리셔서. 사춘기 때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 또 패널분들, 또 지금 TV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다들 마음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특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아이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말 못하는 고민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충분히 힘드시다는 걸 저는 충분히 알 것 같고요.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라는 얘기 지금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이제 이 사진이 이게 제가 뒤에서 울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여자애가 누나하고 동생 손 꼭 잡고 가는 사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힘들고 외로움에 대한 부분들, 중년에 대한 고민, 이게 남성, 여성 다 상관없이.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업체에서 주로 많이 또는 모임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많이 강연을 할 때 이 마음 치유에 관련된 강연을 주로 하는데 마음 챙김과 관련된 힐링이에요. 이 마음 챙김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외국에서는 의료 현장에서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감정적인 치유에서 굳이 약을 쓰지 않고 쓸 수 있는 대안적인 방식에서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심리치료 현장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굉장히 우울하다든지 또는 어떠한 욱하는 감정이 올라온다든지 분노 이런 자기 감정 자체에 대한 힘듦이 있을 때 또는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쓸쓸하냐 꽃은 피고 또 이게 또 지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허무하냐라는 이런 허무감이 들 때라든지 이럴 때에 굉장히 적절하게 그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부분을 남은 시간 동안 힐링법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배워가시면 나중에 또 네. 여기는 또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음 챙김.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우산 우리 아이들이 비 오는 날 이렇게 우산 들고 갈 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산 잘 챙겨 무슨 뜻이에요? 예, 우산 질질 흘리고 다니지 마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 여보 지갑 잘 챙기세요. 무슨 뜻이겠어요? 지갑 당신 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이거잖아요. 네. 마음 잘 챙기세요.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지금 저기 콩밭에 가 있고 저 집에 가 있고 하면 그 마음 챙김이 아니죠. 몸 있는 곳에 마음 같이 두는 거예요. 그게 마음 챙김입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무척 어렵습니다. 잠깐 쳐가지고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나 오늘 끝나면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뭐만 가지 생각이 다 안 듭니다. 내가 참 그러고 보니까 저 가스레인지 갖다 켜고 왔나 이런 생각까지 몸은 여기 있는데 네. 그죠? 이런 게 그런 정도에 대한 부분은 그냥 건망증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마음 챙김이 안 될 때가 이런 거잖아요. 요새 메신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친구한테 메신저 보냈어요. 예 안녕 뭐 이런 걸 보냈는데 답이 안 와. 읽었는데. 예. 그러면 또 2번째 또 보냈어요. 밥 먹었어? 또 답이 안 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챙김은 뭐냐면 거기서 얘가 답을 안 보내는구나. 끝나야 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해요? 맞아. 지난번에 봤을 때부터 얘가 날 살살 피하더니 내가 이번에 부녀회장 이제 그만뒀다고 나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야. 눈빛부터가 달랐어. 밥 먹을 때도 왜 맨날 그저 옆에 있다가 왜 이번에 저 끝에 가서 있어? 막 이런 망상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소설 쓰잖아요. 이게 마음 챙김 안 됐을 때. 예. 그때 스트레스는 누가 받아요? 생각하는 사람이. 그잖아요. 생각하는 본인이 받죠.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식에서 마음 챙김이 되게 요긴한 거고요. 제가 이 그랬구나. 제가 오늘은 두 가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시간이 좀 많으면 제가 이 마음 챙김에 관련된 몇 가지를 제가 스스로가 외국에서 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 전문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 챙김을 좀 더 쉬운 용어로 제가 바꿔서 강연 현장에 쓰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네, 그랬구나 방식이에요. 그랬구나는 기적입니다. 기적. 어떤 기적? 첫 번째, 이 마음 챙김은 뭐예요? 아까 우산 잘 챙겨, 지갑 잘 챙겨, 우산과 지갑이 어디 있는지 계속 바라봐야 되듯이 마음 챙김은 내 마음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랬구나는 이런 거예요. 화가 났어요. 굉장히 막 화가 났습니다. 그죠? 외로워요. 화나는 감정어잖아요. 외로워 감정어죠. 불안해 감정어잖아요. 감정어. 그죠? 네. 여기다 끝에다 그냥 언어적으로 구나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화나. 화나. 진짜 화난 것처럼. 화나. 하나. 그때 구나 한번 붙여볼게요. 어우, 하나구나. 화났구나. 하나구나. 오까지는 아니고, 예, 그냥 화났구나. 자, 제가 짜증나 그러면 끝에 구나 네. 붙이는 거예요. 짜증나. 짜증났구나. 짜증났구나. 신경질나. 신경질났구나. 예. 구나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외로워. 외롭구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무슨 차이 있어요, 지금? 감정이 깔아앉는 거. 감정이 네. 가라앉고. 네. 전혀 화가 나지 않고. 화가 나지 않고. 약간 공감하는 느낌도 좀 들어요. 공감하는 느낌도 있고. 네. 그래서 누가 그게 위로해 바로 주는 이게 무대에서 내려와서 객석에 앉아서 무대를 보는 거지. 박사님께서 전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우리가 화나 짜증나는 여기 있잖아요. 네. 한 발짝 떨어져서 화났구나 짜증나는구나. 네. 자기 자신한테. 거리두기라고 하죠. 네. 거리두기. 그죠? 네. 네. 자기 객관화라고 얘기하고 네. 영어로는 메타 레코그니션이라고 해서 상위 인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돼. 상위 인지는. 그러니까 그랬구나만. 그럼 내가 되게 애가 막 이렇게 공부 안 하고 그럴 때 그저 같은 거 야! 이럴 텐데 그러지 말고 순간 안 하는구나. 잠깐 멈춰서 안 하는 안 하는 거는 타인 말고 자기 감정을 바라보고 네. 감정어 플러스 구나예요. 네. 짜증이 올라오고 있구나. 있구나. 이때 시간을 벌잖아요. 그죠? 네. 예. 이걸 자기한테 향할 때는 우산을 챙기고 지갑을 챙기듯이 자기 마음을 지금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효과. 마음이 가라앉고 예. 여러분도 운전하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들었어요. 네. 네. 보통 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금 그랬구나 배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많이 끼어들었어. 바쁘구나. 네가 화났구나는 자 여러분들 자꾸 이 그랬구나의 대상을 타인으로 향하지 말고 자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야, 타인 이게 얘기하지 예, 마시고. 이 얘기 듣고 나서 나중에 짜증났구나. 내가 이걸 들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여기 나오는구나. 이거 다 TV에서 보다가 그래 내가 오늘 꼭 써봐야지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또 술 취해 늦게 들어왔어. 네가 많이 취했구나. 네가 많이 취했구나. 나로 해야 돼. 아닙니다. 그래도. 예. 아, 이게 이 어려워. 사람 나로. 미쳤나 이러죠. 그거 말고 내가 또 슬슬 화가 올라오고 열이 네. 받는구나. 되게 쉽잖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끝에 구나 한번 붙이시는 거. 근데 꼭 기억할 게 자기한테 해야 되는. 자기한테. 자기한테. 와이프가 막 화를 내는데 가는데. 여보 막 이러는데 와이프 보면서 화를 내고 있구나. 그럼 더 화나요. 그거 아닙니다. 네. 조심해야 돼. 자기한테 향할 때 그게 그랬구나요. 나한테. 근데 이거는 스스로 제가 그러면 화를 삭히는 효과인가요? 그것도 되게 크고 네. 잠깐 동안에 효과가 나를 있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자기한테 향하면은 자기 마음 챙김이 되는 거고 타인한테 향할 때는 아까 우리가 충저평판하지 말라는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많이 외로웠구나. 네가 학교 가기 싫구나.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말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네. 그죠? 예. 그랬구나는 바로 그런 힐링법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무슨 효과가 있어요? 라고 했잖아요. 두 번. 이게 이거예요, 이게. 공간 찾기.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거. 네. 네네. 무슨 공간?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중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좀 더 샤이해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샤이해지자라는 거는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싶을 때 좀 참고 해도 괜찮다. 왜?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한테 막 야, 넌 진짜 내가 널 왜 낳는지 모르겠어. 막 이런 말 얘기해놓고 그거 누가 그거 잠자기 전에 고민하잖아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좀 참을 걸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소리 버럭버럭 지르지 않는 남자들이 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냐면 예, 어머. 에스키모. 이 사람들이 이글루 이렇게 짓고 사는 나라잖아요. 네.
여기 되게 유명한 에스키모인의 막대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서로 막 부부싸움을 해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막 와 소리를 지를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속에 뭐 고기를 갖다가 여보 왜 이렇게 고기를 갖다가 그 전에 했는데 10마리 잡았는데 8마리 잡아 막 잔소리 했다고 쳐요. 그러면 와 그만해 뭐 이럴 텐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막대기를 딱 잡아요. 막대기가 뭐예요? 이상한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때리려고. 변호사님 그거 아닙니다. 자기 큰일 자신을 때리는 납니다. 거 아닌가요? 자기 자기 에이, 뭐 이런 거 참아야 돼, 이거.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고 막대기를 잡고 네. 나가요. 걸어. 들어가요? 걷다가 네. 생각하다가 이 정도쯤에서 화가 풀어졌어. 네. 딱 꽂고 돌아와. 꼽아요? 자 다음 날 내가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저기 세 마리는 옆집에 있는 영숙이 엄마 줬지 더 화를 내게 만들었어. 왜? 더 화가 나. 네. 다시 또 막대기를 잡고 또 막대기. 걸어 똑같이 걸어가서 네. 오늘 요만큼까지 왔어요. 네. 어저께 여기까지 갔는데 이때 무슨 생각해요? 내가 어제보다 화가 덜 났구나. 돌아가는 거예요. 또 막대기 꼽아요? 꽂고. 네. 그 다음 날 또 더 화가 났어. 근데 이만큼 갔어요. 네. 뒤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화날 만도 하구나. 이게 에스키모인의 막대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다고 남편에게 막대기 주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쓰지 우리나라는 않습니다. 위험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꼽을 데가 재밌는 게 없어서. 그 막대기가 이렇게 한 3분 정도 거리에다 빽빽하게 꽂혀 있다라고. 네. 우리 컵라면 먹을 때 몇 분이에요? 몇 분? 3분. 3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정에 대한 공간을 3분 정도만 갖고 있으면 3분 내면 깔아앉는 네. 거예요? 그 공간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라고 네. 그 정신과 의사분이에요. 빅터 유태인에 프랭클. 돌아가셨지만 네. 이분이 했던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힐링적인 부분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쓸 신잡처럼 좋은 말 하나 배워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요 말은 같이 배워 드시면 나중에 차 마시고 술 한 잔 드실 때 야 내가 멋진 말 하나 너한테 알려줄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극과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공간이 있다. 쭉 한번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네. 자동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거 자극. 네. 그 반응에 XX 하는 거는 반응. 그 사이에 네. 공간이 있어요. 뭐요? 내가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올라오구나. 그죠? 있구나. 예. 애가 갑자기 공부를 막 안 하는 거 학교 안 갈래. 자극. 자극. 반응. 너 이놈의 새끼. 반응. 그 사이에 괜히 어떻게 났어. 내가 또 신경질이 또 올라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그죠? 사실은 여러분들 이 공간은 핵심은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 우리가 거의 10몇 년 동안 힐링 얘기하고 그랬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럼 자기 공간이 있습니까 했을 때 공간에 대한 고민 안 하고 있었잖아요. 네. 핵심은 이 부분인데. 공간 찾기. 뭐가 힐링이겠어요? 뭐가 힐링?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언어적인 부분만 같지 구체적으로 공간. 그럼 우리 공간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자, 이런 거 여러분들 명상이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네. 여러분 손바닥을 가지고 저기 여기 앞에 있는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놔 보세요. 아니면 본인의 무릎에 딱 올려놔 보세요. 자, 제가 주문합니다. 잠깐 눈 감으시고. 자, 손바닥 쪽에만 마음 챙김하시면서 손바닥의 느낌 쪽에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손바닥에서 어떤 느낌이 올라오고 네, 있습니까? 시청자분들도 따라해 네,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보시다가 뭐 식탁이든 거실이든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지금 온전히 이 손바닥에서 어떤 느낌이 오는지만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떤 느낌이 옵니까? 아무 느낌이 안 오는데. 아무 느낌 안 저는 오네요. 약간 따뜻한 느낌. 네. 또 우리 박사님 어떤 느낌 옵니까? 차가운 느낌. 따뜻한 느낌? 예. 자, 제가 또 다시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 소유 씨가 지금 따뜻한 느낌이 온다고 했을 때 혹시 생각이 지금 저기 다른 데가 가 있었거나 다른 고민하고 있었습니까? 네, 잠깐 꽃구경 가는 네, 요즘 오는 길에 너무 이제 꽃이 만발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은 학교에서는 공부 못하는 학생입니다. 우리 박사님 어떠셨습니까? 차갑다고 할 때. 요게 지금 차갑구나.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갖고 있는 것은 특성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저기 미국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빛보다 빨리 가요. 네. 속도성 엄청납니다. 그렇지. 그러나 네. 미국과 태국을 같이 가겠습니다. 못 갑니다. 한 군데밖에 못 가요. 아. 생각은 하나밖에 할 여기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주의 대상 자체를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되게 막 스트레스 올라올 때 손바닥에 이렇게 딱 올려. 제가 그 마트에서 저기 캐셔분들 감정 노동 엄청 심하신 분들이잖아요. 막 손님들이 막 욕하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힐링 강연할 때 얘기하거든요. 그때 손님이 막 욕할 때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을 잠깐 테이블에 올려서 손바닥 감각의 느낌을 주목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차갑다, 따뜻하다. 이때 뭐냐면 생각이 일로 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그분의 감정에 가지 않는 겁니다. 자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그만해 무슨 이거 내가 생각 그만한다고 생각 그만 되어집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죠?
이런 거 이 공간 찾기는 손바닥 명상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에스키모에 했던 걷기 우리가 걷는 거 되게 좋잖아요. 잠깐 동안이라도 발바닥 쪽에만 느낌을 기울이면서 걷는 거예요. 발바닥의 느낌에만 네. 딱딱하다 천천히. 이때 무슨 생각? 다른 생각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발바닥에만. 발바닥이 만약에 여기서 발바닥 느낌이 안 온다면 이미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잠깐 멈춰서 내가 딴 생각하고 있구나.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발바닥. 이게 걷기 명상이라는 근데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는 거는 비워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채워야지 비워져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우리가 음식물이 짤 때 소금을 빼낼 수 없잖아요. 맹물을 부어야 그쵸. 되는 것처럼 이건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 채워야지만 우리가 비우고 싶은 것이 비워져요. 그러니까 체험이 먼저예요. 네.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좀 비우세요라든지 생각 그만하세요. 절대로 생각은 그냥 미쳐서 날뛰는 원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그러면 그런 속성을 이해하고 차라리 생각을 다른 쪽으로 전환하세요. 네. 예, 여러분들 내가 우산 어디다 뒀다지 생각할 때 다른 생각 납니까? 안 나잖아요. 네. 우산만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 내가 손바닥의 느낌에 대해서 발바닥의 느낌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했었던 그랬구나. 내 감정이 지금 흥분하고 있구나. 흔히 얘기하는 명상 부분에 대해서 명상은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내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 이게 다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사실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같이 중년의 힐링법을 같이 했으면은 훨씬 더 제가 충분히 많은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오늘은 그냥 이렇게 요점만 갖는 걸로 하고 다음 또 기회가 있을 때 네.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지금 중년들이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좀 더 그 고민에서 벗어나서 우아하게 나이가 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한 5가지 정도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집에서나 또는 회사에서 어떤 감정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화가 나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괴로울 때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서 굳이 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가 셀프 치유할 수 있는 힐링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모쪼록 제가 아까 어떤 부분에서 조금 어둡게 해서 마음이 죄송하긴 합니다만 아니에요. 네.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윤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이야, 시간이 어떻게 네,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저마다의 고민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치유하고 네. 본인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박사님이 좀 감명 네. 깊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네. 처음부터 중년이라는 걸 빼자. 그다음에 중년의 프로는 인기가 없어. 근데 원래 많은 중년은 당당한 중년이에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걸 교육하고 청년기에 열심히 해서 중년은 자기의 뭔가를 완성하는 시기인 네. 거지. 꽃이 만개하듯이. 그런 사람들은 되게 자신감도 만만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밑에 옆에 사람들이나 후배들이 다음 세대가 모델이 돼요. 우리가 뭐 이국중 모습을 보고 어떤 청소년이 나 의사 되겠어요. 이런 것처럼 이게 당당한 중년이 많은데 네. 중요한 네. 거는 당당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중년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선생님이 이런 강의가 상당히 힐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아주 좋은 강의를 많이 했는데 우아한 그 중년이 될 때 어떤 게 가장 어려울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첫 번째 얘기한 결국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서 자기를 부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네. 늘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네. 자기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네. 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네. 질문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책을 썼을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전 좋은 아버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좋은 어른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그냥 계속 고민하는 아버지, 고민하는 남편, 고민하는 어른으로는 남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부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중년이 돼가지고 막 남편한테 계속 나 갱년기인데 이래 힘든데 왜 어떠냐 막 이렇게 말만 했지. 사실 남자들도 이런 중년으로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네네. 조금 뭐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한데 이제 좀 바뀌실- 잠깐 네? 바뀌실 아 그랬구나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랬구나. 그렇게 할 네. 거죠. 근데 이제 작가님은 이제 중년이 되고 나서 가장 이렇게 외롭다고 느낄 때는 언제시죠? 아이한테는 특히 딸한테는 저는 거의 슈퍼맨이었거든요. 슈퍼맨이어서 그렇죠. 아빠들은 우리 아빠가 네. 최고였고 네. 아빠가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 넘버원이었고 맞아. 네. 딸에겐 그래요. 눈에서 막 이 꿀이 떨어질 정도로 아빠를 되게 좋아하고 이랬는데 네.
제가 중년이 되고 아이는 성인이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딸한테 평가받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젊은 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초적이고 네. 너무나 남성적이고 너무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네. 왜 자기인 저는 아빠는 예. 그렇게 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오면서 엄마가 자기 운동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빠가 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라는 얘기는 사실 저는 그럴 때는 그런 헷갈리잖아요. 생각이 이게 네. 딸이 크면서 엄마가 돼요. 그래서 엄마가 되니까. 그런데 사실 딸의 얘기가 맞거든요, 사실. 네. 너무나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딸을 통해서 저는 딸 때문에 내 품에 있던 딸이 벗어난다는 것이 외롭기도 하지만 딸 네. 때문에 제가 되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교정된다고 할까요? 맞아. 네. 내가 갖고 있던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네, 네. 남성 중심적인 이런 생각들을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계기는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저도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저도 그랬어요. 네. 중년 남성이 아님에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네. 네. 앞으로도 이 중년 남성들을 위한 남성들뿐만 아니라 또 중년들을 위한 활동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교차가 커져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인데요. 네, 네. 이때 봄철에 고사리를 먹으면 또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